행복 이태준. 대구 정거장을 나서 큰 길 바른편으로 파출소가 있는 것은 대구역을 한번 내려본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파출소 옆엔 초가을부터 군밤 장사들이 서너 곳에 버리고 앉은 것도 군것질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이 서너 곳이나 되는 군밤 장사들 속에 아침마다 제일 먼저 나와서 밤마다 제일 늦게 들어가는 그 파출소에서 제일 가까이 버려놓은 늙은이가 하나 있다. 때는 벌써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라도 동지 때와 같이 추운 어느 날 아침, 아직 해도 안 퍼진 길 위에 이 늙은 군밤 장사는 벌써 나앉았던 것이다. 석유 상자 하나를 가로 눕혀놓고 그 위엔 신문지를 펴놓고 그리고 그 위에 배꼽 단 생밤을 한 무더기 꽂아넣고 뒤에 구부리고 앉아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반이 쩍 갈라진 질화로를 새끼로 밖을 동이고 진흙으로 안을 바른 데다 모아놓은 수부스러기를 두 손으로 움킬 듯이 휩싸고 불을 불고 있는 것이다. 그 털이라고는 다 닳아 떨어지고 때에 절은 가죽오리만 남아붙은 남바위. 그 밑에서 서너 우리씩 바람에 날리는 서리 앉은 머리털. 얼굴엔 거미줄 그린 것 같이 가로 세로 엉킨 주름살. 그 뿌연 눈알 밑에 추워서 질벅질벅한 눈물, 콧물. 그 우긋하고 험많고 시퍼른 힘줄이 고깃벨같이 엉킨 손등과 손가락. 혹은 빠지고 혹은 시커멓게 멍이 박힌 손톱들. 누가 보든지 그가 나이 60에 가까운 것이나 그의 과거 일평생 거친 의식과 힘든 일에 이날이 때까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행한 신세인 것을 일견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일 찬찬한 안악내가 그의 앞에 발길을 멈춘다면 저고리는 헌 양복대기를 겉에 입었으니 고만두고 그의 바지만 보더라도 해지고 떨어진 구멍을 기어 입지 못하고 이오리 저오리 맞덩여 놓은 것이나 그가 묵은 데님이 진동이는 새파란 노끈인 것을 보아서 그에겐 자식도 마누라도 없는 외로운 홀라비 늙은인 것까지도 추측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는 과연 외로운 늙은이다. 눈이 어두워 부엌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던 그의 마누라는 벌써 5, 6년 전에 주인집 애기 첫 돌 때 고깃점이나 집어먹은 것이 체해서 그날 저녁으로 급사하고 말았다. 자식은 만석이라고 하는 30에 가까운 장정아들이 하나 있으나 이 영감은 어디 가서나 결코 자식 있는 채 하지 않을 뿐더러 누가 자식이나 있소? 하고 묻더라도 내 팔자에 무슨 자식이 있겠소? 하고 한숨을 내쉴 뿐 아니라 자식이 있고 없고 대기 무슨 걱정이요? 하고 대들고 싶도록 그 소리가 불쾌하였다. 이 불쾌가 자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자격지심에서 일어나는 불쾌도 아니었다.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남과 같이 오륙이 성하거든 한 푼이라도 착한 마음으로 벌어먹지 못하고 절도질, 강도질, 그러다 이태씩 3년씩 징역이나 살고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할 때 차라리 자식이나 없었던들 하고 얼굴에 똥칠이나 한 것처럼 불쾌하였다. 그러나 마누라가 죽은 뒤부터 더구나 이번은 만석이가 붙잡히지도 않고 종적을 감춘 때부터는 몇 해 후면 놓여 나오리라는 희망도 없는 것이라 남이 듣는 데는 인전 그놈이 종신진역 살지요. 살아나오면 무엇하오? 내 담매에 때려 죽일걸.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연히 그 자식이 그리웠다. 그러면서도
만석이를 기다리지는 않았다. 이왕 달아난 놈이요. 젊은 놈이니 어디 가서든지 붙잡히지나 말고 제 한 몸이나 잘 살아갔으면 하는 부모된 애정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바람찬 길거리에 나와 군밤을 팔고 앉아 있는 것도 남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장사가 아니었다. 이자도 없을 송장이라 단 몇 푼이라도 주머니가 비지 않아야 하고 죽으려는 준비요 죽기 위한 벌이었다. 이 늙은이가 불도 다 피우기 전이다. 만석 아버지 하고 그에게로 뛰어와 뒷짐지고 우뚝 섰는 여남은 되어 보이는 계집애가 하나 있다. 밥 많이 구웠슈? 영감은 본체도 안 하고 불을 붙였다. 그 계집애는 영감의 주인집 부엌엄마의 딸로 불도 붙여주는 채 하고 방껍질도 까주는 채 하다가 부스러진 밤이나 너무 타서 팔지 못할 것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 틈만 있으면 나오는 계집애다. 만석 아버지, 왜 요년이 방정을 떠나? 만석 아버지한테 편지 온 것도 모르고. 그 계집애는 우표가 2장이나 붙고 여기저기 도장 찍힌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글 모르는 이 영감이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내한테 편지라니? 하고 망설이고 섰을 때 마침 밤 사려는지 손님 하나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미안하외다. 아직 구운 것이 없어서. 그런데 여보시오. 왜요? 수고스럽지만 이 편지 피봉 좀 봐주시구려. 그냥 속 두루마기에 방한모에 38 목도리에 노란 구두에 금태 안경에 이 밤사러 왔던 젊은 신사는 친절히 편지를 받아들었다. 황아무개가 누구요? 그건 내지요. 서울서 서일권이라는 사람한테서 온 것이구려. 서일권이요? 서일권이라. 아무튼 속도 좀 항송하외다만 선심이시니. 그러나 이게 영감에게 온 서류 편지니 영감이 뜯으시오. 영감은 다 낡은 기계와 같이 흔들리는 손으로 편지 피봉을 뜯었다. 피봉 속에는 인찰지 편지 한 장과 불그스름한 다른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이건 10원짜리 돈표요. 돈이라뇨? 가만 계시오. 그 친절한 신사는 편지를 다 읽고 아래와 같은 사연을 말해주었다. 영감의 아들이 한 편지인데요. 그동안 무난하고요. 자기는 복간도로 가서 장가도 들고 그곳에 가게도 버려 영감님을 데려가려고 지금 서울에 와 있다오. 그러니 이 돈으로 서울 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정거장 대합실에 앉았으면 자기가 찾을 것이니 이 편지 받는 즉시로 서울 오라는 사연이외다. 영감은 알지 못할 서일권이가 자기 아들 만석인 것과 그가 변 성명한 이유며 대구에 오지 못하는 까닭도 우둔한 머리나마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 이 돈은 어디서 찼소? 이리 오슈. 요 앞이 우편국이니 내 찾아드리리다. 도장이나 이리 내슈. 영감은 꿈속 같았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나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이치에 안 맞을 일은 아니었다. 다만 놀라움이 꿈속과 같이 의심도 일어났다. 영감의 아들이 하는 소리에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가슴이 섬뜩하였으나 그 놀람은 그때뿐이요. 우편국을 나설 때는 끝없는 감개에 사무쳐 그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다. 그렇게 불량한 자식이라도 애비는 버리지 않는구나. 예로부터 천련이 있는 것이지.
하기는 그놈만 나무랄 수도 없지. 이놈의 세상에서 남한테 착하다는 소리만 들으려다간 굶어 죽지. 굶어 죽어. 남을 안 속이는 놈이 어디 있나? 법을 아는 놈들, 더 잘 속이지. 법을 아는 덕에 징역만 안 가지. 오전 11시 58분에 서울 가는 특급 열차는 길게 소리 지르고 대구역을 떠났다. 그 열차 3등 척간에는 50여 년 동안 살아오던 대구 계명을 주인도 보지 않고 친한 친구도 찾지 않고 도망가듯 급급히 떠나가는 한 영감이 있으니 그는 묻지 않아도 황만석의 아버지였다. 그가 기차를 타보기는 해마다 여름이면 한 번씩 있었으니 그것은 꽁무니에 낯을 차고 경산 있는 주인댁 산소에 금초하러 다닌 것이요. 그 외에 자기 일로 기차를 타고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 영감이 오늘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 자기 손으로 표를 사고 자기 마음대로 찻간을 골라 탄 것이나 평생을 깃들이고 살아온 고향 산천이 창밖에서 핑핑 돌아 멀리 뒤로 사라지고 이 산, 저 산이 가로막아 나가는 것을 바라보아도 그것에 대한 감상이라곤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그의 가슴 속엔 즐거운 눈물이 차 있었고 빛나는 새 기운이 울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서 만나. 어렸을 때 안아보듯 끌어안고 싶은 아들의 모양. 불쌍하게도 하룻밤에 죽어간 마누라의 모양. 이제부터 자기 앞에 펼쳐질 행복스러운 생활. 기나긴 날의 모든 슬픈 기억과 오늘 당하는 새로운 즐거움이 이 우둔한 늙은이의 감정은 모든 것이 오직 눈물로만 통일되고 말았던 것이다. 차가 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우르릉 우르릉 하고 철교를 건너가거나 어디를 쉬었다 어디를 떠나가거나 이 영감에겐 모두가 상관없는 일과 같았다. 점심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 고인 눈을 껌뻑거리는 것이나 이따금 눈물이 흐를 듯하면 손등으로 씻는 것까지도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였다. 어떤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도 그들이 자네는 그래도 자식이나 있지 할 때에는 그것이 자기를 비웃는 말 같아서 이 사람 뻔히 알면서 그러나 난 자식이 없네. 그게 자식이야? 하던 자기의 말이 후회도 났다. 왜 내가 그리 경망하였을꼬. 자식 있는 내니 이런 날도 돌아오지. 그 사람들이야 100년을 살든 며느리 손에 밥상을 받아보며 자식 손에 묻혀볼 텐가. 황 영감은 자기 친구 가운데 자식 없는 사람 두엇이 생각났고 그들의 말로를 생각하여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은 못 찾아보아도 주인댁 노마님과 자식 없는 친구들을 조용히 찾아보고 술이라도 몇 잔씩 나누고 왔다면 하는 생각도 일어났다. 또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 후일에 자식 덕을 보거든 불행히 먼저 죽어간 마누라 생각에 제일 몹시 가슴이 아팠다. 자기보다도 몇 배나 힘을 들여 기른 자식에게 끝끝내 낙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것을 생각하면 오늘 살아있어 자기 혼자 그 낙을 누리는 것이 미안한 생각도 일어났다. 어서 아들을 만나 서울 구경이나 잠깐 하고 그를 따라 북간도로 가면 그곳엔 며느리도 있고 뜨뜻한 내 방과 더운 조석이 나를 위하여 있겠구나. 더 있으면 손자도 안아보겠구나. 황 영감은 자기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두꺼비 등잔같이 그 험많은 손등은
자기 일생을 다시금 회역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60평생을 행랑살이. 그에게 낙이 있었다면 어떠한 낙이었나. 날 부러진 도끼로 물먹은 장작을 패느라고 애쓰다가 새로 벼린 도끼로 물마른 장작을 패워보는 맛. 그러한 쾌락은 혹간 그에게도 있었는지도 모른다. 황영감은 다시 자기 얼굴을 번듯번듯 달려가는 유리창 위에 비춰보았다. 얼기설기한 주름살, 서리가 하얗게 앉은 머리털. 그는 아직껏 느껴본 적이 없는 새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 이 모진 목숨이 왜 죽지 않나 하고 자기 자신이 저주하던 그 목숨이 오늘 와서 한없이 아까운 것과 100년, 200년이라도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새삼스럽게 일어나자 이렇게 시들어 늙은 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느덧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지려할 때 창 위에는 우르릉 소리와 함께 시뻘건 쇠기둥이 황영감의 얼굴을 때릴 듯이 번듯번듯 지나갔다. 여러 사람들은 제각기의 행장을 수습하고 의관을 차리기에 분주하였다. 이때에야 황영감은 처음으로 마주 앉은 사람과 말을 건네게 되었다. 여보, 여기가 어디요? 이게 한강이요. 어디까지 가시오? 서울 가요. 이번은 용산이요. 그 다음이 서울이니 내립시다. 황영감은 깜짝 놀랐다. 벌써 서울에 오다니. 그가 7시간 동안이나 긴 동안을 밥을 잊고 옷을 잊고 담배까지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행복스러운 시간은 그가 철난 이후로 한 번도 없는 일이었다. 그때에 이 황영감은 유복한 사람들이 늙지 않는 약을 구하는 욕심도 잘 느껴졌다. 행장은 별로 없으나 담뱃대도 집어들고 여태껏 쓰고 앉았던 남바이도 만적만적하여 보았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 첫 번 들어오는 선수가 목을 뒤로 젖히고 두 할개를 펴들며 달려오는 듯 먼 길이 끝나는 이 열차도 소리소리 지르며 호기 있게 경성역에 달려들었다. 황영감도 호기 있게 차를 내려 남에게 묻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하는 대로 구름다리를 넘어 나와 차표를 내주고 밖으로 나섰다. 이 황영감이 밖으로 나서자마자 물결치는 사람 속에서 아버지! 하고 미칠 듯이 부르고 만석이가 뛰어나섰다. 아버지! 이때다. 이 황영감이 눈을 씻으며 만석이를 만나보게 되는 즉 그가 행복된 새 천지에 첫걸음을 들여놓으려는 이 순간이었다. 남모른 끌끌한 정이 가슴속에 가득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손을 잡아보기도 전에 이 두 사람 사이를 싹 가로막으며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황영감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늘 아침 대구에서 편지를 보아주고 돈까지 찾아주던 그 친절한 신사가 틀리지 않았으나 만석의 눈에는 그 독사같이 무서운 낯익은 형사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놈, 네 애비 손을 잡기 전에 여기다 손을 넣어. 아버지. 만석이는 아버지의 옷깃을 잡으려 하였으나 그의 손은 벌써 자유롭지 못하였다. 황영감이 무서운 꿈을 깨듯 눈을 비비며 다시 아들을 찾아볼 때는 벌써 만석의 그림자는 간 곳이 없었다. 다만 형사에게 묶여가는 죄인을 구경으로 따라가는 그림자들만 검은 이리떼와 같이 어물거리며 갔을 뿐이다.